요즘 선선한 날씨 탓인지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, 나 같은 경우는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제주도를 찾곤 한다. 서울에 살면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많지만, 그래도 제주도만의 감성과 풍경을 고즈넉하게 느낄 수 있는 곳도 없다고 생각하기에, 난 그렇게 가끔은 제주도를 찾곤 한다. 내 나이 이제 65살이 되었고, 여기 제주도를 찾아온 지도 어느덧 30번은 된 것 같은데, 그런데 매번 겨울을 빼고 찾았던 제주도였지. 솔직히 겨울에는 제주도를 안 찾게 된 건 사실이었다.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겨울 제주도 한라산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기사에 쓰여 있어서 사진과 함께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겨울에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일까? 어느새 지금 난 벌써부터 겨울 제주도를 갈 목적으로 김포공항에 와 있다. 공항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북적북적이며 부산스럽고 무엇보다 겨울에는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나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. 보니까 저 사람들도 나처럼 겨울 제주도의 한라산을 오를 것 같아 보였다.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고 1시간쯤 지나니 어느새 제주공항에 착륙을 했다. 참 신기한 느낌이다. 제주도 냄새는 뭔지 모르게 사람을 설레이게 함과 동시에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이 기분. 먼저 내가 자주 찾는 고기국수집에서 우선 한 끼를 해결하고 난 가지고 왔던 지도를 펼쳐보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어떤 경로로 한라산 등산을 할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. 그리고 얼마 후 난 드디어 한라산 입구에 들어섰고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에서 등산을 하고 있다. 거의 다 3, 4, 5 혹은 둘이서 짝지어 등산을 하고 있었고 나처럼 혼자 온 사람은 이제까지 나밖에 보이지 않았다.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 여기선 나 혼자라는 생각에 살짝 외로웠지만 뭐 어차피 등산만 하러 온 건데 하는 자기 위로적인 생각을 하면서 눈이 많이 쌓인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다. 그런데 겨울에 눈이 쌓인 한라산 등산이 내 생각과는 달리 더 수월하지 않았다. 하지만 뭐 원체 30년 전부터 쌓아온 나름대로의 등산 내공이 있던 터라 시간이 조금 흐르니 그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듯 익숙하게 한라산을 오르게 되었다. 그렇게 오르다 보니 내 앞 저 멀리 누군가 보인다. 자세히 보니 웬 아주머니가 등산 스틱에 힘을 주며 산을 오르고 있는 거다. 산을 오르는 뒷모습을 보니까 제법 날씬한 게 혼자서도 등산을 자주 다니는 모습 같았는데 일행도 없이 혼자 등산하는 것 같았다. 난 어느새 그 아줌마 뒷공무니까지 다 따라오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를 흘깃 쳐다보며 역전하여 지나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를 부른다. 저기요, 정상 가려면 아직 멀었나요? 그래서 난 지도를 다시 펼쳐보며 아직 한참 멀은 것 같다고 하니까 자기는 한라산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는 거다. 그 말에 난 조금만 힘내시라며 가다 보면 정상 금방이라고 말하니 그럼 힘 좀 내보겠다며 다시 한번 힘차게 양손에 등산 스틱을 잡고서 산을 오른다. 그렇게 난 그 아줌마를 지나쳐 앞질러 산을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뒤에 오는 그 아줌마가 잘 오나 내심 궁금했다. 그래서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어느새 이 아줌마 내 뒤 꽁무니까지 바짝 따라와서는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내 모습만 보고 쫓아가니까 하나도 안 힘들다며 지금처럼 나를 계속 따라가야겠다고 그런다. 그런데 이 아줌마가 날 따라오는 건 따라오는 거고 점점 너무나 힘에 부치는 거다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짧은 정상까지만 오르게 되었다. 지금 시간을 보니 어느덧 오후 3시가 넘어갔고 내가 생각한 더 높은 정상까지 오르는 시간이 대략 9시간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더 높은 곳까지 오르는 건 무리라고 여겨졌다.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오르고 겨울 등산은 접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내 뒷공무니를 바짝 쫓아온 이 아줌마가 나보고 하는 말이 여기가 한라산에서 제일 높은 정상이냐고 묻는다. 그래서 난 여기도 정상이긴 한데 제일 높은 곳은 아니고 좀 낮은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제일 높은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고 그런다. 그래서 난 높은 정상까지 오르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말하니 자기는 오늘 내로 오르고 싶었는데
왜 이렇게 힘드냐며 눈 쌓인 이곳에 철석하고 주저앉고 만다.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막 우는 거다. 난 당황스러워서 아니 대체 왜 우시냐고 그러니. 자기같이 복 없는 년도 없을 거라며. 얼마 전 사기를 당하여 전세보증금 3억을 다 떼었다는 거다. 악착같이 아끼고 아끼며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인데 그 전세보증금 다 떼이고 나니 정말이지 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았는데도 너무나 지금 심정이 참담하다고 하는 거다. 난 그 말에 어쩌다가 그러셨냐며 위로를 해주었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등산 가방을 뒤적뒤적이며 소주 한 병을 꺼낸다.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길래 난 그렇게 마시면 하산할 때 힘들다고 하니까 괜찮다며 자기는 술이 세다고 그런다. 어느덧 이곳에서의 시간을 인증샷으로 남기고 나도 이제 그만 하산하려고 내려가는데 아직 이곳에 남은 술 마신 이 아줌마가 걸렸다. 그래서 난 그 아줌마에게 난 하산할 건데 여기 계속 계실 거냐고 물으니 자기도 내려가야겠다며 올라올 때처럼 내 뒷공무니만 보고 하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다. 난 그러시라며 그 아주머니를 내 등 뒤에 세우듯 난 그렇게 하산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이 아줌마가 하산하면서 미끄러졌고 급기야 미끄러지면서 내 등을 감싸듯 꼭 안기게 되었다.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다행히 난 그 아줌마를 금세 지탱해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둘 다 왜 이렇게 민망하던지 보니까 나이대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 게 누가 보면 내 마누라라고 해도 믿을 판이었다. 어쨌든 가까스로 하산을 마쳤고 그 아줌마는 등산복을 손으로 훌을 털더니만 나보고 대뜸 술 한잔 하자고 먼저 말하는 거다. 그 말에 됐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전세금 떼인 저 아줌마가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저 아줌마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. 난 좋다며 우리는 제주옥돼지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들을 얘기해주며 정말 여기 정상에 올라서 모든 걸 훌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. 마치 정상에 오르면 모든 스트레스도 풀어내고 지금껏 힘든 과정도 다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았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. 난 그러냐며 나도 살아오면서 힘든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이 아줌마는 내 얘기를 들으며 참 힘드셨겠다면서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에게 힘내라는 듯 응원의 말들을 쏟아냈다. 그렇게 고기와 함께 마시던 소주는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드디어 자리에 일어났는데 바깥이 왜 이렇게 춥던지 사실 숙박을 미리 잡았어야 하는데 겨울철은 비수기니까 제주도 와서 잡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숙박을 미리 정해두진 않았다. 난 이 아줌마에게 묵으시는 곳을 정하셨냐고 물으니 자기도 못 정했다고 하는 거다.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에 휩싸여 같이 묵을 곳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제주도에서 지내는 주말 동안 같이 여행 다니며 같이 묵게 되었다. 그러다 보니 이 아줌마랑 어느새 금세 친해졌고 전세금 떼인 걸로 인하여 어두웠던 이 아줌마의 표정에서 미소와 웃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. 어느덧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. 신기하게도 이 아줌마 또한 나와 같은 시간에 탑승하는 비행기였고 더 놀라운 건 비행기 안내 옆자리가 바로 이 아줌마였다. 우리는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둘이 비행기 안에서 깜빡 졸게 되었다.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깨어보니 이 아줌마가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 자고 있다.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.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헤어졌는데 연락처는 주고받지 못했다. 그런데 다음 주에도 제주도에 가볼까 한다며 그때는 정말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하는 거다.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토요일 김포공항에서 오전 10시쯤에 보자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래서 난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니 다음에 만나면 그때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다. 우리는 그렇게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고서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에서 다시 또 만나기로 한 것이다. 그렇게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집에 와서 고민이 된다. 정말 공항으로 나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.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온통 이 아줌마 생각뿐이라는 거다.
이런 내가 이 나이에 참 주책이지 싶다. 그렇게 바보처럼 그 아줌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아내가 나보고 밥 먹으라며 빨리 나오란다. 그 말을 들으니 뭔지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든다.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김포공항으로 다시 나갈까 생각 중이다. 그 생각을 왠지 실천할 것만 같다.